네, 이번 시간은 쿠키 건강 플러스의 대표 코너죠. 닥터 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한의사 유승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유승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피로와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만성 피로와 감기, 면역력 결핍 등 몇 가지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런 병들을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여기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그런 증상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다른 질환들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면역력 저하와 만성 피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피부에 반점 증상이 생기는 자반증이 발생할 확률이 참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자반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 플러스에서는 이 자반증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평소에 이유 없는 반점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피로감을 느끼셨던 분들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반증이 무엇인지부터 좀 알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네. 질환인가요? 자반증은 혈관염의 한 종류입니다. 네. 혈관염은 이름 그대로 혈관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자반은 보라색 반점이라는 뜻으로 피부에 작은 반점들이 생겨서 붙은 이름인데 워낙 특징적인 증상이 자반이다 보니까 네. 보통 자반증이라고 통틀어 부르지만 자반증 안에도 사실 다양한 종류의 질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자반증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이고요. 네. 이외에도 색소성 자반증,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등이 있습니다. 또 임상적으로 청피반양 혈관염도 의미가 있고요. 아, 혈관염의 한 종류가 바로 자반증이었네요. 지금 뭐 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네. 보라색 반점이 생긴다는 거는 같은 증상이잖아요. 하지만 종류별로 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네. 알레르기성 자반증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자반 외에도 복통이나 관절염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혈뇨나 단백뇨 같은 신장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네. 이외에도 드물긴 하지만 뇌나 폐에도 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할 수도 있고요. 장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장을 절제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그냥 반점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 색소성 자반증은 어떤가요? 어떤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색소성 자반증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처럼 작은 반점들이 생긴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증상 없이 자반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반 이외에 습진 같은 다른 피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그럼 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어떤 증상을 동반할까요? 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다른 자반증 등과 비교해 봤을 때 네. 혈액 검사상 혈소판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 경우에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임상적으로 네. 뭐 청피반양 혈관염과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다른 자반증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네. 청피반양 혈관염은 다른 자반증과는 증상이 많이 다릅니다. 네. 자반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 푸른색의 그물망 같은 혈관염 증상을 보이는 건데요. 네네. 이외에도 청피반상 혈관염은 피부에 궤양이 생기면서 네. 깊은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 심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자반증의 원인이 면역력 저하에서 비롯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한의학적인 시각관으로 봤을 때 자반증의 원인은 음.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반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네.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자반증이 종류별로 있는데 그 원인도 다르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나 색소성 자반증 같은 경우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유하자면 자반을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 혈액이 끌어넘쳐서 생긴 결과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밑에서 불을 아주 세게 떼거나 물량이 적으면 쉽게 물이 끓어서 넘치게 되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체질적으로 열이 많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몸속에 열이 너무 과하게 생기면 마치 물이 끓어 넘치는 것처럼 혈액이 뜨거워지다가
혈관 밖으로 넘치게 되는데 네. 그 결과가 바로 자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가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어떤 경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맞습니다. 거는 어떤 경우에 생기게 될까요? 음식과 스트레스 그리고 감기에서부터 네. 열이 생기게 됩니다. 아. 특히 음식은 우리 몸에 흡수돼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밀가루 음식 같은 탁한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처럼 열이 많은 음식들을 자주 먹다 보면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그런 음식들을 재료로 만들어낸 혈액도 뜨거워집니다. 스트레스나 감기도 마찬가지로 몸에 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자반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나 색소성 자반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열이 많은 체질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 이에 반해서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나 청피반양 혈관염의 경우는 몸이 냉한 체질에 생기기가 쉽고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임상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민감한 질환이다 보니까 정확한 체질적 판단은 환자 본인이 하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의료인의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네. 체질적으로는 안 그런데 스트레스 같은 걸 받아서 그야말로 열이 생기는 경우, 뭐 우리 흔한 말로 뚜껑이 열린다 아니면은 뭐 열이 받는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 네. 이런 경우에도 좀 자반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까요? 맞습니다. 네. 잠깐 받는 스트레스는 상관이 없지만 네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몸은 계속 열을 받고 자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건강한 혈액량이 부족해서 자반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외에도요. 이 비유하자면 물의 양이 적으니까 조금만 열이 생겨도 쉽게 끓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아. 대개 평소 식욕이 좀 적고 네네. 여러 가지 이유로 식사를 잘 하지 못했거나 네. 인스턴트 음식이나 간식은 먹는데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 정상적인 식사는 잘 챙겨 먹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네. 의외로 자반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셨네요. 제가 인스턴트 식품을 잘 못 먹는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참 정리를 해보자면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나 색소성 자반증의 경우에는 몸에 열이 많거나 건강한 혈액량이 부족해서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이름이 꽤 긴데요. 네. 이거에 대한 원인은 아직 안 알아봤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한의학적으로 네.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잘 생깁니다. 아. 위장 기능이 약해서 음식을 먹어도 잘 흡수하지 못하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필요한 혈액이나 혈소판도 잘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건강한 혈액을 만들 능력이 부족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위장 기능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청피반양 혈관염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네. 청피반양 혈관염의 경우는 모든 환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평소 몸이 냉했던 사람이 이 몸에 무리가 가면서 기와 혈이 통하지 않아서 생기거나 찬 기운이 뭉쳐서 한의학적으로 어혈이 되고 이로 인해서 맥이 통하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증상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니까 그 종류를 잘 파악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네. 혹시 이런 자반증이 잘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성 자반증과 급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상대적으로 소아에게서 많이 생깁니다. 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주로 4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고요. 하지만 성인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아이들보다 발병 확률은 낮지만요. 일단 걸리게 되면 만성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인들도 아주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역시 사실 어른들은 만성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만성이 문제인데 아, 성인이라고 그럼요.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주로 4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때 아이들이 뭐 스트레스나 그런 강한 심리적 압박을 네. 받을 일이 있을까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죠.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감기가 걸리면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유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 이 또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이 많죠. 네네.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 생기는 열에도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감기가 나아도 그 여파로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까 발병 위험이나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증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류가 다양하니까 증상도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피부의 자반과 위장관 증상, 관절 증상, 신장 증상 등 4가지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네. 피부에 있는 혈관에 출혈이 생기면 피부에 고춧가루를 뿌린 듯한 자반이 나타나고 음. 장에 있는 혈관에 출혈이 생기면 배가 아프거나 네네. 심한 경우에 혈변을 보기도 합니다. 아. 마찬가지로 관절 주위에 출혈이 생기면 관절이 붓거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음. 신장혈관에 출혈이 생기면 안타깝게도 혈뇨나 단백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4가지 증상이 모두 네.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네. 한두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가지 증상 모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피부에 자반이 생기기 전에 복통이나 부종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자반 초기에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다른 질환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피부에 자반이 나타나기 전에 뭐 그렇게 뭐 관절이 아프거나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면 그야말로 다른 병으로 오진을 해서 치료도 네. 다르게 드러나고 결국에는 정말 원초적인 문제인 자반을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뭐 색소성 자반증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레르기성 자반증과 같은 증상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처럼 신장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네. 쉽게 자반이 만성화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음. 색소성 자반증 중에 특히 남자 환자분들이 많이 걸리는 샘베르그병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네네. 여성분들은 미용 목적으로라도 자반증을 신경 써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시지만 남성분들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만성화되고 증상이 너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치료가 힘들어집니다. 음. 때문에 색소성 자반증은 초기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간지럽거나 진물이 나고 각질처럼 다른 피부염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모든 증상이 그렇긴 하겠지만 색소성 자반염 역시 초기의 증상을 확실히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어떤 증상이 또 있을까요? 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자반 외에 다른 증상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혈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쉽게 멍이 들고 출혈이 생겼을 때 피가 쉽게 멎지 않거나 잇몸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그럼 그 마지막으로 청피반양 혈관염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동반될까요? 네. 자반이 생기기도 하지만요. 피부가 괴사되면서 궤양이 아, 생기고 네. 이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흰색 반점 같은 광범위한 흔적이 남습니다. 네. 거기에 아주 심한 통증도 동반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자반이 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에 그냥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네, 방치해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음.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나 색소성 자반증의 경우 일부 환자의 경우 별다른 치료 없이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이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초반 증상이 없어진 환자의 대략 30에서 50% 정도는 재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초반 증상이 없어진 후에 다시 네, 재발할 가능성이 높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료를 초반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만약 자반이 발병하고 나서 2, 3주 사이에 진정이 됐는데 이후에 소변 검사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음. 기간 동안 생긴 자반이 신장에 영향을 준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반이 있다면 2차적으로 신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자반증이 신장에까지 영향을 네. 주네요. 점점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조기 치료를 치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실제로 예전에 자반이 생겼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서 내원하는 환자들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전에 네. 자반이 생겼다가 없어졌는데 네. 다시 자반이 생겨서 오시기도 합니다. 더구나 증상이 없어졌다가 재발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재발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무엇보다 혈뇨나 단백뇨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치료는 어렵고 치료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정말 마지막 그 반점 하나까지도 다 치료할 수 있게끔 네. 완벽히 치료가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경우는 어떤가요? 재발할 수 있을까요? 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역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어른들은 쉽게 만성화되고 아이들보다 치료가 어렵고 최악의 경우 비장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청피반양 혈관염도 다른 자반증보다 치료가 더 어렵고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요.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증상이 반드시 악화되기 때문에 음. 아직 증상 부위가 작고 괴사가 생기기 전이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네. 저절로 나아지겠지라는 희망보다는 조기에 치료를 하시고 완치까지 열심히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종류별로 다양해서 치료법도 다를 것 같은데 먼저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랑 색소성 자반증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네.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나 색소성 자반증은 대부분 열이 많거나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몸 상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인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죠. 결국 열을 식혀주고 혈액을 보충해주는 한약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을 먹고 자반을 악화시킬 수 있는 뜨거운 성질의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경우에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생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위장 치료를 먼저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경우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으니까 건강한 혈액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위장 기능을 강화해 주면서 혈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 성질이 냉한 음식의 섭취를 특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네. 또한 청피반양 혈관염의 경우는 우선 막힌 기혈을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찬 사람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찬 기운을 몰아내는 치료를 하고 몸이 냉하지 않다면 순환이 잘 되도록 몸을 윤택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괴사가 동반됐다면 염증을 내려주는 치료도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자반증의 가장 큰 문제가 피부에 그렇게 네. 자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여자로서 좀 더 걱정되는 게 이게 치료를 하면 그 자반들이 다 없어질까요? 아니면 혹시 뭐 이렇게 흔적이 남거나 멍이 남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자반이 생긴 지 오래된 분들은 흔적이 피부에 착색돼서 남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흔적이 남지는 않지만요. 일단 그 흔적이 남게 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름에 반바지나 뭐 네. 반팔 같은 거 입는 것이 좀 어려워지죠. 아, 이 아이랑 같이 수영장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정말요?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자반이 생기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자반이 생기고, 그냥 이렇게 악순환이죠. 악순환의 연속일 것 네.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치료를 들어가게 되나요? 흔적이 남는 경우는 사람마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 다시 자반이 생기면 흔적이 생기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반이 근본적으로 치료돼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발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이 자반증에서 한방 치료의 장점, 뭐로 네. 꼽아볼 수 있을까요? 내 체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먹은 것들, 생활 습관이 꾸준히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증상을 없애도 속에 원인이 남아있으면 자반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방 치료는 눈에 보이는 자반 증상 외에도 몸속에 자반을 만들어낸 그 원인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반은 물론이고 건강한 몸 상태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반증은 체질이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게 한의학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자반증을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자반증은 원인을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데요. 네. 결국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면 자반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잘 먹어야지만 네. 건강한 혈액과 건강한 혈관을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매우 중요한데요. 기름지고 열이 많은 음식들처럼 몸을 뜨겁게 하는 음식보다는 채소나 담백한 음식들을 먹어야 합니다.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하고 얼굴이 창백한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무리 잘 먹고 쉬어도 먹은 만큼 소화하지 못하면 충분한 혈액을 만들기 어렵거든요. 네. 또 늘 손발이 찬 분들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냉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몸이 냉한 상태가 방치되면 청피반양 혈관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자반증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감기에 걸렸다면 열을 내려줄 수 있는 채식을 하시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한의사 유승서 원장님과 함께 이 자반증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재발률도 높고 또 만성 질환으로 변모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반증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